오늘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유명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을 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산부 여성인 셰넌과 그녀의 딸들 벨라와 시시가 실종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종된 모녀의 가족인 크리스는 가족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내연녀인 니키, 그녀는 자신이 실종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집에서 수색하던 중 알 수 없는 형체와 소리들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부인 크리스와 셰넌,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들 벨라와 시시. 셰넌의 페이스북에는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셰넌은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준 크리스에게 크나큰 애정을 갖고 있었고, 셰넌의 가족들도 크리스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인 크리스를 매우 사랑했죠. 그런데 화목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와 셰넌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죠. 크리스에게는 니키라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싱글인 그녀는 지질학자로 직장에서 크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가 니키에게 보낸 러브레터를 보면 가정에 충실한 크리스의 모습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니키를 처음 본 순간과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 데이트를 했던 순간 등을 나열하며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6월에 만났고 그로부터 약 2달 후 셰넌과 아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3주 전까지도 연애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Secret Calculator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니키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와 사진을 숨겨뒀습니다. 니키는 사건 9일 전 2시간 넘게 웨딩드레스를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와 깊은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했었는데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셰넌은 남편과 사이가 멀어진 것에 속상해하면서 자신의 탓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쓴 편지에는 자신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크리스는 아내인 셰넌이 집을 비우면 내연녀 니키를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셰넌이 25살에 지은 집이었고 가족들의 손길이 가득 담긴 공간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니키는 그 집에서 결혼, 불륜, 내연녀 등의 단어와 셰넌 와츠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딸의 아버지인 크리스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고 싶다고 했죠. 언제든 자유롭게 자신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집 열쇠를 크리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만난 기간에 비해 사이가 상당히 깊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그들의 심경에 변화를 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부부는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아내와 자라나는 뱃속의 아기를 보며 크리스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 직장에서 연수가 있었던 셰넌은 집을 비우게 되었고 크리스는 보모를 구해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크리스는 외도를 숨기기 위해 철저히 이중생활을 했던 전과 달리 대범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니키와 저녁 데이트 후 셰넌에게 알림이 가는 카드로 결제하여 외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하기에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때 셰넌은 크리스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새벽 2시 실종 당일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셰넌은 친구인 애킨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애킨슨은 셰넌과 절친한 사이로 최근 셰넌에게 일어난 힘든 시간들을 많이 위로해줬죠. 셰넌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 몸이 약했고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남편과 사이도 멀어졌으니 각별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셰넌은 부부 사이가 멀어진 이후로 오랜만에 크리스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곧 날이 밝았고 셰넌을 염려하던 친구 애킨슨은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셰넌에게 병원 방문 스케줄이 있는 것을 알기에 분명 깨어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던 그녀는 셰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죠. 어린아이 2명이 있는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셰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으니 애킨슨은 초조해졌습니다. 셰넌의 집 앞까지 왔지만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했고
셰넌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셰넌의 부모님은 애킨슨에게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했고 외출 중이었던 크리스도 집에 도착하여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킨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도 동의하에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내부를 촬영하였습니다. 다들 그녀가 쓰러진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셰넌에게선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크리스에게 셰넌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크리스는 실종 전 그녀와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상처받은 셰넌이 스스로 떠난 것 같다고도 했죠. 수사팀은 셰넌의 절친인 애킨슨에게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애킨슨은 얼마 전 셰넌과 시어머니 신디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딸 시시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일 뻔하여 크게 놀랐고 셰넌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 말이죠. 그 일 이후로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남편이 멀리하는 것 같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죠. 하지만 셰넌과 크리스의 가족들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셰넌에게 크리스를 뺏기는 느낌이 들어 결혼 당시에도 이미 셰넌을 싫어했죠. 다음 날 수사팀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탐지기에서 크리스의 거짓말이 탄로 났고 그를 더욱 추궁하자 전과는 다른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셰넌이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실종이 아닌 살해를 당했다는 말인데요. 그럼 아이들을 죽인 셰넌은 어떻게 된 걸까요? 크리스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죽여버렸다고 답했습니다. 셰넌과 벨라, 시시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사라진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시신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크리스는 괴로운 얼굴로 위치를 말했습니다. 살해된 가족들은 콜로라도주 프레릭의 외딴 유전에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다니는 회사에서 관리하던 곳으로 직원들이 가끔 방문하는 곳이었기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시신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숨긴 방법이 상당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셰넌의 시신은 땅에 묻었고 아이들은 오일 탱크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죽였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성적인 행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딸들을 오일 탱크에 넣는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그 탱크는 입구가 좁아 어린아이일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탱크 안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시신은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처참하게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와 불륜을 벌인 니키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6월에 크리스를 만났고 처음엔 그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만나던 중 그에게 아내와 딸 2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별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기에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니키와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니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니키가 크리스를 만나기 1년 전에도 크리스 와치와 셰넌 와치를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셰넌과 크리스는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부부였기에 니키의 진술은 신뢰가 떨어졌죠. 또한 크리스의 가족들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모조리 삭제한 상태였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크리스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된 기록 중에는 정말 수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살인마의 내연녀로 유명한 앰버 프라이라는 여성에 대해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이 낸 책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인기는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죠. 셰넌이 진짜 아이들을 죽인 것인지, 크리스는 왜 그렇게 끔찍한 방법을 선택했는지, 니키의 진술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이든 해당 시점 기준으로 분명한 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올 영상은 셰넌 모녀가 실종된 후 집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입니다.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은 형체와 음성이 나올 예정이니
무서우신 분들은 조금 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계단 쪽에서 희미한 형체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형체는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인데요. 마치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메라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찍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셰넌의 옷장을 살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미,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짧은 웃음소리. 이 목소리는 실제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에게도 분명히 들렸죠. 이웃집 소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잠시 멈칫하고는 아이의 음성 같다며 장난감 소리는 아니었는지 주변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장난감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수많은 누리꾼들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던 벨라와 시시의 영혼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셰넌이 아이들을 죽였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마미 라고 불렀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셰넌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부른 것 아닐까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도 자신을 죽인 엄마 영혼과 함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계속되는 조사 끝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셰넌을 죽인 사람은 남편 크리스, 벨라와 시시를 죽인 사람도 셰넌이 아닌 크리스였습니다. 크리스는 아내와 두 딸, 뱃속의 아들까지 가족들을 모두 죽인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은 수천 건의 사건 중 가장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범죄일 겁니다. 남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하십시오. 결국 죄가 밝혀졌음에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크리스.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복역 중이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셰넌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셰넌은 제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앞으로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했고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미 무언가가 뿌리를 내렸고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벨라가 방으로 들어왔고 엄마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별일 아닌 듯 넘기고는 셰넌의 시신을 트럭 뒷좌석 바닥에 놓고 두 딸은 시신 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일탱크 작업장으로 도착하여 둘째 딸인 시시를 먼저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첫째 딸인 벨라는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벨라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아빠, 안 돼. 라고 말하던 마지막 음성이 자꾸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지만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한 후 행동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는 벨라의 학교에 전화하여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동산에는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니키와 데이트를 즐길 호텔을 검색하고 그녀와 미래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째서 가족들을 무참히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누리꾼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말이죠.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양육비나 생명보험을 계산하고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는 셰넌보다 경제력이 부족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 셋의 양육비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셰넌 가족에게 보험이 있다면 거액의 돈이 탐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인 아내를 두고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는 비난을 감당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부분이니까요. 그러니 가족들이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돈도 비난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이미 죄가 다 밝혀진 뒤에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면 비난을 덜 받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크리스는 가족들을 살해하기 4일 전 셰넌에게 이상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람 모양의 인형 위에 하얀 천을 머리 끝까지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이불을 덮어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진은 하얀 천이 상체 위주로 덮여 있어 상당히 기괴한 모습입니다. 주로 시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수사팀이 왜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보냈냐는 물음에 크리스는 그저 반응이 궁금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픽은 살인을 예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발성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크리스는 살해 전날 직장 동료에게 새벽에 혼자 작업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함께 가자고 했으나 한사코 거절하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의 머릿속에선 오일탱크 작업장이 더 이상은 일터가 아닌 시체를 은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셰넌의 부모님은 셰넌이 잠들었을 때 무방비한 상태로 살해를 당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의 몸은 방어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소중한 딸과 손주들을 잃은 셰넌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크리스에게선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스스로를 악마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수감 생활 중 작가를 통해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니키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니키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악한 어둠에 삼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죽일 수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제였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떠오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죠.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한 태도와 이 사건을 책으로 내는 그의 행보가 제일 미스터리 같기도 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머더, 이웃집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으니 그의 심경이 어떨지 궁금해지는군요. 크리스의 부모는 이런 아들을 변호하고자 여러 번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며 셰넌과의 결혼 생활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의 부모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등진 셰넌을 비난했죠. 그녀가 과도하게 강압적인 사람인 것 같다. 아이 엄마의 옷장을 보니 굉장히 사치스럽고 낭비벽이 심한 것 같다는 등 저런 아내를 뒀다면 남편이 그럴 만도 하다고 말이죠. 이러한 의견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내가 자식을 죽였다는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던 크리스 와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 픽이었습니다.